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중에서 발견된 버려진 새끼 설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이 작은 생명체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건 동물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동물 보호단체들이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과학자들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의 한 개는 그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종족이 다른 두 생명 사이에서 펼쳐진 이 믿기 어려운 실화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무언가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복순이와 설리의 이야기.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새벽은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높은 봉우리들이 흰 베일을 둘러쓴 채 태양의 첫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야생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설표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바위 절벽 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어미 설표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험한 산에서 새끼를 지켜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임무였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인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렵꾼들이었죠. 어미 설표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바위 틈에 숨기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어미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어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작은 새끼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어미를 기다렸지만 긴 밤이 지나도록 어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난구조대와 함께 산을 오르던 정우가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야생동물센터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정우는 이런 소리를 놓칠 수 없었어요. 바위 틈을 뒤져보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끼 설표가 떨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건 설표 새끼잖아. 정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표는 히말라야에서도 극히 드문 희귀종이거든요. 어미 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새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의 가슴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우는 인큐베이터 안의 새끼 설표를 지켜봤습니다. 설리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 작은 생명체는 사흘 동안 우유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생존 의지를 잃어가는 것 같았죠. 야생동물 보호소에 도착한 후에도 설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미 없는 설표 새끼의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산장 근처에는 복순이라는 진돗개가 살고 있었어요. 9살의 복순이는 몇 달 전 자신의 새끼들을 잃고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죠. 예전처럼 활발하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교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우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설리를 복순이에게 보여줬어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순이는 정우가 품에 안고 있는 작은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점이 있는 이상한 모양새였죠. 냄새도 지금까지 맡아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냄새, 그 연약함과 무력함이 복순이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정우는 반신반의하며 설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복순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복순이는 몇 걸음 다가가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설리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는 그제야 희미하게 눈을 뜨고 복순이를 올려다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의 꼬리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만에 처음 보이는 반응이었죠.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혀를 내밀어 설리의 작은 머리를 합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이 말이에요. 설리는 그 따뜻한 감촉에 안도하는 듯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럴 수가. 정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복순이는 설리 주변을 빙빙 돌더니 자신의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웠어요. 그리고는 설리가 자신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죠. 설리는 본능적으로 복순이의 따뜻한 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복순이는 앞다리로 설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우의 아내 소은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복순이가 설리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고 있어요. 소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죠. 이런 일은 동물행동학에서도 극히 드문 케이스였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설리는 복순이의 냄새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복순이가 없으면 울음을 터뜨렸고 복순이가 옆에 있으면 안정을 찾았죠. 복순이 역시 설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복순이는 설리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야생동물센터의 동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표 새끼가 어미 없이 살아남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특히 인공사육 환경에서는 더욱 어려워요. 전문가들의 차가운 현실론이 정우를 짓눌렀죠. 그런데 설리는 복순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달랐어요. 우유도 잘 마시고 잠도 푹 잤습니다. 복순이의 심장박동 소리가 마치 어미의 그것처럼 설리를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소은이 촬영한 복순이와 설리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것은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서 몇 명에게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소은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하얀 털의 아기 설표가 진돗개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 복순이가 설리를 하차주는 장면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감동과 함께 논란도 따라왔어요. 국제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과 개를 함께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험입니다. 한 환경단체 대표가 정우에게 강력히 항의했죠. 설표는 멸종위기종이에요. 개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생동물센터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센터장은 정우를 불러 엄중히 경고했어요. 정우 씨,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는 건 센터에도 부담입니다. 전문적인 사육 환경에서 키워야 해요. 동료 수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언론의 관심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산장 앞에 몰려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고 복순이는 낯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설리 역시 소란스러운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우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죠. 결국 정우는 마음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설리를 센터로 데려가야겠어. 정우가 설리를 안아 올리자 복순이는 즉시 알아챘어요. 평소와 다른 정우의 행동, 설리를 감싸려는 복순이의 모습이 애절했습니다. 복순이는 낮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새끼를 빼앗아 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죠. 센터로 옮겨진 설리는 첫날부터 문제를 보였습니다. 우유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불안해하며 계속 움직였죠. 센터 직원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설리는 복순이의 냄새, 복순이의 따뜻함을 찾고 있었거든요. 복순이의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리가 사라진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정우가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설리가 있던 자리만 계속 킁킁거리며 맴돌았죠. 밤에는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산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우는 센터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설리가 위험합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설리는 계속해서 먹이를 거부했고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죠. 수의사들이 강제 급식을 시도했지만 설리는 더욱 약해져만 갔습니다. 정우는 복순이를 바라봤어요. 복순이도 설리와 똑같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정우의 마음속에서는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한 생명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현실 사이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센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설리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움직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된 환경이었지만
설리에게는 차가운 감옥일 뿐이었죠. 밤 11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설리가 인큐베이터의 작은 틈을 비집고 밖으로 기어나온 겁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끼가 어떻게 그런 힘을 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에는 설리가 바닥을 기어가며 센터 출구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정우는 새벽 2시에 센터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어요. 설리가 사라졌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탈출한 것 같아요. 정우는 급히 차를 몰고 센터로 향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설리가 어디로 갔을지 말이에요. 산장에 도착한 정우는 복순이의 집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리가 복순이 앞에서 애절하게 울고 있었거든요. 몸집에 비해 너무나 큰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복순이는 설리를 보자마자 몸을 낮춰 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이는 설리의 온몸을 정성스럽게 합기 시작했어요. 설리의 털에 묻은 먼지와 차가운 기운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했죠. 설리는 복순이의 따뜻한 혀 끝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그제야 안정을 찾은 듯 울음을 그쳤어요. 복순이는 설리를 품에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설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정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일까?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종족이 달랐고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절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 소은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소은은 이 장면을 놓칠 수 없었어요. 여보, 이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소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담긴 복순이와 설리의 모습은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야. 소은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치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건 그런 거예요. 소은의 말에 정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전문가로서 지켜왔던 원칙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정답은 하나뿐이야. 그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복순이가 설리의 진짜 엄마가 되는 거야. 외부의 압박이나 전문가들의 우려보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더 중요했거든요. 소은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봐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복순이와 설리는 여전히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말이죠. 한 달이 지나면서 설리는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복순이 품에 쏙 들어갔던 작은 몸집은 이제 복순이 배만큼 커졌어요. 털도 더욱 선명한 무늬를 드러내며 야생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설리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설리는 이제 복순이와 함께 산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작은 벌레나 나뭇잎에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복순이를 따라 하려고 네 발로 뛰어다니기도 했죠. 복순이는 그런 설리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설리가 독립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순이가 자주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지만 점점 기침이 심해졌죠. 정우가 복순이를 진찰해보니 폐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복순이에게 약을 먹였어요. 외부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항의했죠. 설표를 인위적인 환경에서 키우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정식 조사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왔어요.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센터에서도 압박이 거셌어요. 정우 씨, 이제 한계예요. 설리를 야생 복귀 프로그램에 넣어야 합니다. 센터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전문기관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해요. 더 이상 개와 함께 두면 야생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복순이와 설리를 바라봤어요. 복순이는 여전히 설리를 돌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설리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면 조금씩 피하려 하고
잠잘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두려 했어요. 마치 설리의 독립을 준비시키려는 것 같았죠. 설리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낮에는 혼자서도 잘 놀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복순이 품을 찾았어요. 복순이의 따뜻함 없이는 잠들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복순이는 점점 설리를 품에 안아주는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은은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설리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소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엄마로서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정우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리를 야생복귀 프로그램에 보내자.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복순이도 아프고 설리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소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복순이는 마지막으로 설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평소보다 따뜻하게 말이에요. 설리는 복순이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복순이만이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설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야생동물 재활센터의 훈련장은 설표가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높은 울타리 안에는 바위와 나무들이 자연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설리는 이곳에서 한 달째 적응 훈련을 받고 있었죠. 처음에는 복순이를 그리워하며 울기만 했던 설리였지만 점차 야생의 본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훈련사들은 설리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먹이를 찾을 줄 알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바위 틈에 숨기도 해요. 설리는 점프 능력도 뛰어났고 균형 감각도 뛰어났죠. 복순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설리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작 35일째 되는 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설리가 높은 바위에서 점프하려다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3m 아래 바위에 떨어진 설리는 뒷다리를 심하게 다쳤죠. 긴급히 센터로 이송된 설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골절은 물론 뇌출혈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다리뼈가 여러 곳에서 부러졌고 내장에도 손상이 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수석 수의사는 말을 흐렸죠. 야생동물에게 이 정도 부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락사가 최선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이유가 없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할 바에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정우는 분노했습니다. 안 됩니다. 설리는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조언들이 쏟아졌죠. 수술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정우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어요. 설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복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복순이가 있는 산장에 전화를 한 거죠. 복순이를 데리고 와주세요. 설리가 복순이를 필요로 해요. 복순이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설리는 의식을 잃은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즉시 설리의 상태를 알아챘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죠. 의료진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설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복순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설리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때로는 설리의 작은 머리에 코를 대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죠. 마치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경, 기적이 일어났어요. 설리가 천천히 눈을 뜬 겁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복순이의 얼굴이었죠. 설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작은 울음을 냈고 복순이는 그 소리에 반응해 설리의 이마를 살며시 하차줬어요.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담당 수의사가 말했죠.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며칠간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복순이의 존재가 설리에게 회복의 의지를 준 것 같았어요. 사랑의 힘이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리의 회복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설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절뚝거렸지만
복순이가 옆에서 천천히 걸어주면서 설리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죠. 복순이는 설리의 재활 훈련에 가장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몸은 더욱 약해져 갔어요. 폐렴이 악화되어 자주 기침을 했고 예전만큼 활발하지도 못했죠. 정우는 복순이에게 약을 먹이고 정성껏 돌봤지만 9살이라는 나이와 스트레스가 복순이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순이는 설리 앞에서만큼은 건강한 척 노력했어요. 설리가 완전히 회복되자 다시 야생 복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됐죠. 설리는 이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바위 타기, 먹이 찾기, 위험 회피 능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복순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설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석 달 후 드디어 설리의 야생 복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히말라야가 아닌 한국의 지리산이었지만 설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정우는 복순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순아, 설리가 이제 진짜 떠나야 해. 복순이는 정우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귀 당일 아침, 복순이는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설리에게 다가가 온몸을 정성스럽게 핥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마지막 목욕을 시켜주는 것 같았죠. 설리의 털한 올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귀 뒤까지 꼼꼼히 손질해줬습니다. 설리는 가만히 서서 복순이의 마지막 손길을 받았어요. 엄마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소은이 카메라를 들며 중얼거렸죠. 복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 것 같았어요. 동물도 이별의 아픔을 아는 걸까요? 복순이는 설리의 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핥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운송용 케이지에 들어간 설리는 복순이를 향해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꽁 하는 소리는 마치 고마웠어,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복순이는 그 소리에 답하듯 한 번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이 떠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지리산 깊은 곳에서 설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케이지 문이 열리자 설리는 주저하지 않고 숲속으로 뛰어갔어요. 몇 번 뒤돌아보긴 했지만 곧 자연 속으로 사라졌죠. 정우와 소은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산장으로 돌아온 복순이는 그날 밤 유난히 조용했어요. 설리가 있던 자리를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지만 이미 설리의 흔적은 희미해져 있었죠. 복순이는 평소 잠자리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무렵 정우는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어요. 복순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급히 확인해보니 복순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설리가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며 잠든 것 같았어요. 복순이는 설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평생의 사랑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복순이의 무덤은 설리가 떠난 지리산이 보이는 작은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정우와 소은은 복순이가 좋아하던 따뜻한 햇살이 드는 곳을 선택했어요. 하얀 돌로 만든 작은 비석에는 설산의 엄마 복순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 옆에는 복순이와 설리가 함께 잠들어 있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설산의 엄마 복순이는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종을 뛰어넘는 모성애,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담은 이 작품은 각국의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죠. 특히 복순이가 설리를 처음 만나던 순간부터 마지막 이별까지의 모든 과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년 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환경영화제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감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소은은 이 상은 복순이와 설리의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종족도 없다는 걸 이들이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죠. 정우는 여전히 야생동물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과학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복순이와 설리의 이야기는 정우에게 수의사로서 새로운 철학을 안겨준 셈이었죠. 어느 가을날 정우는 복순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찾은 그곳은 작은 야생화들이 피어 있어 더욱 아름다웠어요. 정우가 복순이의 비석에 꽃을 놓고 있을 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꽁, 꽁 하는 소리였죠. 설표의 울음소리였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놀랍게도 성체가 된 설리가 2마리의 새끼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설리는 훨씬 커져 있었고 야생에서 잘 적응한 듯 건강해 보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설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데리고 복순이의 무덤 근처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설리는 복순이의 무덤을 향해 한 번 더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내 새끼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2마리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와 무덤 위의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정우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복순이가 키운 설리가 이제 엄마가 되어 자신의 새끼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거든요. 복순이의 사랑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순간이었죠. 설리 가족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설리 가족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은 생명의 이어짐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복순이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죠. 하늘을 올려다본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복순이의 무덤 위로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그 빛 속에서 복순이와 설리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